교, 교재의 그 2번 사례 같은 경우는 교정 성적서니까 그냥 K값 2가 문제 없어도 그냥 적용하자. 뭐 요거 좀 알아보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만 시험 기간은 안 돼요. 절대로. K값을 2만 써도 되는지 이보다 더 큰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예제 1번 볼게요. 자, 볼루메트 플라스크에 C 플러스 마이너스 0.2ml의 범위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수야 넷째 자리까지 표준불확도를 구하면 어떻게 하는가? 자, 요거는 좀 설명 필요하죠. 자, 우리가 볼루메트릭 플라스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 분야가 이거를 쓰시는 시험 분야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 뭐 중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이나 뭐 학교 실험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저 초자에다가 물을 부어서 물이나 뭐 용매들을 이렇게 부어서 여기 눈금까지 이렇게 표선을 맞추면 저게 이제 100ml다 해가지고 이제 부피 맞출 때 쓰는 거죠. 뭐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볼루메트릭 플라스크,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자 제작 회사들. 그럼 이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껍데기에다가 자기네들 품질 보증 수준을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줘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약간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250ml짜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0.15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 품질 보증 수준. 저기다가 눈금 그려놓은 거가 저 눈금 그려놓은 눈금이 여기다 물 맞추면 요거는 250ml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0.15ml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저기 눈금 잘 그려놨어요. 믿어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 초자제작 회사의 품질 보증 수준. 이걸 허용오차라고 하죠. 허용오차 또는 공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거를 사셨어. 사가지고 정말 저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교정기관에 교정을 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정기관에서 저거 알려준단 말이죠. 이거는 250ml가 정말 맞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만약에 이걸 교정기관에 교정을 했더니 이거 250ml가 아니라 251ml인데요 라고 알려줘. 그래서 보정값은 1ml인데요 하고 양수를 그냥 알려주면 더해서 쓰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교정기관 중에 이게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가 이거 반대로 알려주는 데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이게 표준값에서 이 표시값을 뺀 거지 표시값에서 표준값을 뺀 건지 알려줘요.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10군데 중에 한 7, 8군데는 보정값 우리 17025 요건에는 보정 계수라고 나와요. 이거를 양수로 알려주면 더해서 쓰라는 의미구나. 표시된 것보다 더해서 써라. 마이너스로 알려주면 표시된 것보다 빼서 써라. 이 의미는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거의. 근데 자 내가 이거 교정기한에 교정을 했더니 251ml라고 실제 부피가 251ml로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품 처리하셔야지. 근데 왜 확인 안 하세요? 지금 다 그냥 대충 사시는 거지 사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검수. 이 장비나 초자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우리 요구 사항에 맞는 게 입고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검수해라. 이게 우리 IS 170에도 나오는 장비 구입할 때 검수 내용이거든요. 안 하신다 이거지. 사가지고 251ml라고 했으면 알려줬으면 1ml면은 저 회사에서 얘기하는 품질보증 수준은 벗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정서 써가지고 반품해 주세요. 책임지세요. 나 이거 교정비 이만큼 드는 것까지 나 다시 교정해야 되니까 이거 교정비까지 당신이 책임져 이래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교정을 했는데 250.1ml라고 알려줬어. 플러스 0.1ml를 고정을 해서 쓰래. 그러면 나는 여기다 눈금 맞추면 실제 부피는 250ml가 아니라 250.1ml니까 그걸로 기록서에 쓰셔야 되는 거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해야만 소급성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건 자 교정했더니 250.1ml라고 알려줬으면 저거 허용오차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 저거 플러스 마이너스 0.15mm 알고 샀잖아요. 왜? 저거 사기 전에 초자 스펙 보고 알고 샀으니까. 그러면은 저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반품 처리 요청을 못 하죠. 왜? 알고 샀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내가 부피 플라스크를 자, 요거 샀단 말이에요. 장비, 초자, 기구류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 허용 요청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직사각형 문포인 이유를 설명드리겠다 이거예요. 자, 10mm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지금 교재 문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2mm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지 말아야죠. 예, 너무 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세상에 자, 숫자가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이걸 샀을 때는 내 기대치는 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살 수 있겠죠. 요 5개 중에 하나. 그쵸? 네.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보면은 이 사이에 정말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세상의 숫자가 첫째 자리까지만 소수의 첫째 자리만 가정한다면 나는 이 5개 중에 하나일 거다 하고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 내가 샀는데 요 범위 안에 교정 성적서 결과 나오면 그냥 난 쓰면 되는 거고 대신 9.8로 교정 성적서가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그럼 나는 이거를 이 초자를 사용할 때는 10mm라고 쓰시면 안 되고 9.8mm를 정령을 했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지. 그쵸? 네, 그거예요. 이게 소급성 유지 관리예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교정을 했더니 9.7이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결과가. 그럼 어떻게 한다? 반품 처리하시라는 얘기야.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근데 어쨌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샀을 때 내가 산 초자를 내가 교정기한을 맡겼더니 9.8짜리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지수가 총 경우가 5가지니까 총 경우 수 5분의 9.8인 경우는 1이니까 2분의 1로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예, 그래서 5분의 1로 5분의 1 해가지고 0.2가 확률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다 0.2로서 같잖아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로서 같은데 사실은 요 사이 숫자가 무한대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 가정을 생략하면 무한대분의 1로서 확률이 다 같다라는 거지. 이게 뭐예요? 직사각형 분포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교재에 불확도 이론에서 자, 직사각형 분포 그림이 어디 나왔냐면 요거잖아요. 여기. 요거. 자, 여기다가 뭘 써주시냐면 여기 y축에다가 확률이라고 써주세요. 확률. 이게 뭐다? 확률이 같다라는 의미예요. 확률이 같다. 이게 직사각형 분포라. 우리 측정 불확도는 확률로 따지는 거예요. 확률. 네, 우리 통계에서 얘기하는 확률. 확률을 갖다가 직사각형 분포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팔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요. 이렇게 허용 오차를 이렇게 10mm 플러스 0.2mm 수준으로 보증한다고 말씀드리고 팔지만 우리가 이거 하루에 100개 생산하면 그중에 99개는 거의 10mm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몰려 있고 뭐 한두 개만 조금 이렇게 10mm에 정확히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팔아요. 그러면 내가 그 뭘 보고 믿어요? 예. 자기네들이 뭐 3시그마 기법으로 불량률이 5%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 수준으로 자기네들은 정규 분포 수준으로 품질 관리를 한대. 그러면서 서티에다가 우리 정규 분포 수준으로 우리는 3시그마 기법으로 6시그마 기법으로 품질 관리하기 때문에 거의 10mm에 다 맞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 내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죠? 그거 어떻게 믿어? 전수검사한 거 가져와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전수검사를 누가 해, 이거를. 샘플링이지 다.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는 정규분포에 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럼 전수검사한 거 가져오기 전 나는 얘기 못 믿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중심값에 몰려있는 애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축 값이 같은 예, 직사각형 분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처음에 이거 개념 잘못 잡으시잖아요. 평생 고생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직사각형 분포에서 이 확률이 같다. 내 입장에서는
다 동등한 조건의 확률로밖에 볼 수가 없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명확한 자료가 없을 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밑에 보실까요? 자,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50%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땡, 틀렸죠. 그거는 백분율 확률, 백분율 확률. 자, 우리가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2분의 1의 확률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셨지만 2분의 1은 0.5 확률이죠. 자, 앞면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뒷면 경우의 수 한 가지고 총 경우의 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두 가지죠. 앞면 확률은 2분의 1 0.5죠.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 0.5예요. 그러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 즉 만점은 1이에요. 확률 만점은 1.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 확률 만점은 100%. 그러니까 확률 0.5에다가 100을 곱하면 백분율 확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50% 이건 틀린 말이죠. 백분율 확률. 자, 주사에 던져서 1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총 경우가 1, 2, 3, 4, 5, 6, 6가지니까 6분의 1이 확률이죠. 1 나올 확률은 6분의 1, 0.1667이에요. 이거 곱하기 100 하면 16.67%의 백분율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주사에 던져서 짝수 나올 확률은 짝수가 2, 4, 6, 세 가지잖아요. 3 나누기 6이 6분의 3이 확률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0.5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50%. 이게 백분율 확률인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측정 불확도는 확률 기반입니다. 확률로 따집니다. 요거래요. 그래서 장비 초자 기구류의 제조회사에서 얘기하는 허용 오차는 대표적인 직사각형 분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 정규 분포 수준으로 품질 관리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 없다.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직사각형 분포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정 성적서는 자, 세 번째 예상 문제 나갑니다. 교정 성적서는 무슨 분포를 보는가? 정답은 정규 분포. 왜 그러죠? 아니 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구한 합성표준 불확도에다가 곱하기 2 곱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모집단 추정을 해서 나한테 불확도를 확장 불확도로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교정성적서는 예, 무한대로 자기네들이 측정했다고 가정하고 자기네 모집단 추정해서 준 거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제가 여기다가 교정 성적서 해가지고 요거 하나 기입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몇 페이지죠? 네, 여기. 요거 이렇게. 자, 얘는 무슨 분포로 봅니까? 자,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정규 분포로 봅니다. 그러면 정규 분포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자유도는 죽을 때까지 측정한 거니까 자유도는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인증표준물질 CRM 뭔지 아시죠?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요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규 분포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알려줄 때 교정선언서나 인증표준물질 알려주면서 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 U는 KUC 해가지고 이렇게 불확도는 이렇습니다. 알려드리는데 우리가 K값 2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면서 신뢰 수준 95%로 따져보니 우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신뢰 수준 95%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나는 그 신뢰 수준 95%는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자유도 무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은 신뢰 수준 여기 써놓으세요. 95%로 알려주었어도 내 입장에서는 자유도는 무한대로 봅니다. 무한대로. 무한대.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이거 남이 해놓은 자료니까 B형이잖아. B형. 요거 둘 다 B형. 근데 어제 배우셨잖아. B형 표준불확도의 자유도는 이렇게 따진다고 했잖아요. 몇 페이지? 요거 몇 페이지일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정리 정도는 해드린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34페이지. 34페이지 보시면 자, 요거는 B형 표준불확도의 불확도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정선언서는 95% 신뢰 수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확신하지 못할, 요거 틀렸어요. 요거 100분율 확률로 이해하셔야 돼요. 100분율로. 그러니까 신뢰 수준이 만약에 80%다. 그럼 확신하지 못할 100분율 확률 얼마? 20%잖아요. 그 20%를 요 아래다 넣으셔야 돼요. R은 100분율로. 100분율 확률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교정 성적서나 인지 표준 물질은 95% 신뢰수준 우리는 불확정 있으면 알려주더라도 그러면 못 믿을 확률이 5%잖아요. 그 5%를 여기다가 원래 넣어야 되는데 교정 성적서랑 CRM 인증서는 예외라고. 그건 그냥 100% 믿으라고요. 아무리 그 자료에 95% 신뢰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럼 5%를 여기다 아래다 넣어서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교정 성적서랑 인지 표준 물질 인증서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100% 믿고 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소급성 피라미드 체계에서 시험기간 위에 표준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예상 문제 세 번째 문제 기억하셨죠? 교정 성적서는 무슨 분포로 보는가? 정규 분포. 자, 요거 교정 성적서 정규 분포로 봅니다. 요 무한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교정 성적서 아까 어디였죠? 요거 정규 분포로 본다고 꼭 써주세요. 자유도는 무한대로 보시면 됩니다. 꼭 쓰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다 여기까지 왔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예제 1번에 그 허용오차 설명드렸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예제 2번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량 가능한 전자저울의 분해능에 대해서 소수 이하 넷째 자리까지 표준불확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 자,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량한다는 거는 0.01g까지 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능력이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밖에 못 끼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005였다. 그럼 반올림해서 0.01로 알려줄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0.003이었다. 그럼 반올림 안 되니까 0으로 그냥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위로 반, 밑으로 반이라는 의미로 반범위를 요 0.01을 위아래로 반범위를 계산하기 위해서 2로 나누어 쓰라는 얘기예요. 저 위에는 예제 1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범위를 아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허용오차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알려줬으니까 허용오차는 이거 자체 반범위로 보시고 분해능은 분해능 0.01g을 2로 나누어서 반범위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루트 3분의 A, 요 A가 반범위인데 허용오차는 그 허용오차 값이 그냥 반범위고 분해능인 경우는 분해능을 2로 나누어야 반범위가 된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단답형으로 예제 1번, 2번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답형 계산 문제로. 자, 그러면 이 경우도 한번 요걸 봐드릴게요. 자, 이 경우도 이렇게. 자,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 측정 가능한 전자저울을 분해는 0.01g짜리죠. 이걸로 내가 만약에 1.00g을 계량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얘는 능력이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밖에 못 보여주니까 이렇게 표현됐지만 사실은 얘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1.004 또는 1.003 또는 1.00일 수 있는데 얘가 못 보여주자 제 능력이 안 돼서 전자적으로 소수야 둘째 자리까지밖에 분해는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반올림이 안 되니까 얘를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럼 가능성을 보면 몇 가지야? 1.000 자기 자신 포함해서 위로 5개. 자, 밑으로 0.999, 998, 997, 996, 995. 얘가 5를 못 보여주니까 반올림해서 1.00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0.994였다 그럼 얘는 반올림 안 되니까 그냥 0.99로 보여줄 거니까 얘는 예외지, 예외. 1.00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로 1.005는 반올림해서 1.01로 알려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예외, 예외. 그렇죠? 그래서 자, 총 경우가 몇 가지야? 10가지니까 자, 내가 1.00g으로 표시된 애가 사실은 1.004였을 확률은 얼마? 10분의 1이죠. 내가 1.00으로 표시 이렇게 되게 잰 치료의 질량이 1.00g 표시됐는데 사실은 얘가 0.995g이었을 확률은 얼마? 10분의 1.
그러니까 얘 각각이었을 무게가 원래는 얘 각각이었을 확률은 다 10분의 1로서 같고 요 사이에 숫자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별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1로서 같다인 거지 결국. 그래서 얘도 직사각형 분포라는 얘기. 그래서 장비 초자 기구류의 최소 측정가 분해능 얘도 대표적인 직사각형 분포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요 루트 3분의 A로 표준화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 아까 불확도 여기 자 여기에서 자 해당 측정 장비 및 시험기기의 수준값 분해능 요게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하라고? 요렇게 구하시라고 표준 불확도를 요걸로 계산을 하시라고. 그 다음에 요거 장비 기기 제조사의 요거 허용오차라고 할게요. 허용오차. 자, 허용오차. 얘 어떻게 하라고? 얘도 똑같이 루트 3분의 A로 계산을 하라고. 얘는 무슨 분포라고요? 직사각형 분포. 얘 두 가지는 직사각형 분포. 대표적인 직사각형 분포. 요거예요. 그쵸? 얘도 직사각형.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네. 요거 두 가지는 대표적인 직사각형 분포니까 우리 웬만한 자료는 다 직사각형 분포를 보시면 거의 맞아 떨어져. 이렇게. 삼각형 분포는 없다니까 실무에서. 제가 그건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메모 좀 해놓으세요. 뭐 정리가 좀 이제 돼 가시죠. 메모 좀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예제 1번, 2번은 대표적인 직사각형 분포입니다. 자, 예제 3번 볼게요. 실험 핸드볼 봤더니 순수구리의 열팽창 기수는 1.6 C만 7승 퍼 도시로 되어 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0 곱하기. 그러니까 얘는 불합도가 아니에요. 오차 범위라서 허용오차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럼 이 허용오차를 반범위로 그냥 보고 요거 나누기 루트 3 하면 깔끔하게 표준 불합도가 계산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표준 불합도를 구하는 거라서 전자저울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나한테 금반지 하나 들고 와서 요 금반지 시료 좀 한 10g 정도 나가는데 이거 정말 얼마 나오는지 저 질량 좀 재가지고 불확도까지 해서 저한테 좀 성적서 좀 주세요라고 고객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저 저울에다가 금반지 얹어 봐서 얘가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때 불확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불확도 요인을 내가 따져봤더니 이 전자저울 교정을 1년마다 하니까 교정선을 쓰이는 불확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전자저울의 분해능, 즉 최소 자리값 내가 이게 0.0001까지 잴 수 있는 거로 한 것과 0.01g까지밖에 못 재는 뭐 사우나 가면 내는 뭐 체중계 같은 걸로 하는 거라는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좀 불확도 요인으로 감안해 보겠다. 이제 세 번째 안정성은 교정 기간에 내가 전자적으로 1년에 한 번 교정을 했는데 1월에 교정을 했어. 근데 12월에 내가 지금 불합도를 해야 돼. 그러면 1월 달에 전자적으로 품질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점검을 나도 해봐라. 이 차원이라 그랬잖아요. 점검을 했어. 자,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불합도가 맨 위에 있는 거는 K분의 U로 표준화를 했고 분해능의 최소 자릿수 값을 감안한 건 루트 3분의 A로 표준화를 했잖아. 우리 써먹었잖아. 세 번째 거는 이제 루트 N분의 원래 S인데 조금 바꿔서 루트 M분의 SP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제 합성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표준 불합도에다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서 이렇게 표준 불합도를 계산했단 말이죠. 그거에 제곱승해서 더해서 루트 씌웠는데 자,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표준 불합도들이 계산이 표준화가 되면 짬뽕하는 계산식 어디 나와요? 합성을 하는 계산식. 어디 나옵니까? 몇 페이지일까요? 불합도 전파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나옵니다. 이거 몇 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네, 이게 불확도 전파의 법칙이 뭐냐? 불확도 합성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어제 보는 순간에 질려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죠?
네. 여기 문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딱 10개. 여러분들 전화번호 010 뭐뭐뭐뭐 뭐뭐뭐뭐 8개 쉽게 외우세요. 못 외우죠, 당연히. 우리 집에 들어가실 때 전자키 보통 숫자 6개 정하시죠? 공인인증서 보통 숫자 6개 하잖아요. 자, 일반적인 지능의 사람이 숫자를 연이은 숫자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는 개수가 6개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거 문자 8개를 어떻게 외우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불학도 입문하신 분한테 이 공식 외우세요. 이거는 쉽지가 않죠, 사실. 게다가 쟤는 지금 잘 들여다보시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XY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함수 표현을 해버렸잖아요.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함수식으로 표현하자 보니까 XY가 들어가니까 더 헷갈려 막.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는 건 너무 무리예요, 사실. 문자도 10개고 굳이 함수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슬림화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불확도 전파의 법칙을 자, 요렇게 제가 슬림화를 해드려 봅니다. 자, 요거 when 위에 있는 게 우리 교재 나오는 수식을 XY만 빼볼까요? 그럼 요렇게 되거든요. XY 뺀 거예요, 요렇게. 아, 깔끔해 보이죠? 자, 그런데 요 C가 뭐예요? C가 감도계수예요. 감도계수의 제곱성하고 표준불확도 U의 제곱성 하라인데, 아, 뭘 그래? 그냥 곱해서 제곱성 해도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요 풀었음 공식에서 감독의 수를 1로 보고 여기 써 있잖아. 감독의 수를 1로 보고 생략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간단해지죠.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우리 아까 요 교재에서는 1 곱하기로 제가 계산해 놨잖아요. 여기. 요 밑에 요 수식 보면 1 곱하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1 곱하기를 하나만 하니까 생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요 화면 중 캡처를 하세요. 오늘 계속 이거 따져볼 거예요. 자, 요 화면 캡처하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찍어 놓으세요. 제 얼굴 안 나오게요. 제 얼굴 안 나오게 혹시 뭐 한쪽 구석에 제 얼굴 띄워놓으신 분 계시다면 하지 마시고 요 화면만 캡처 좀 해주세요. 네. 캡처 또는 카메라 찍어주세요. 오늘 실습 풀면서 계속 이거 따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불확도 전파의 법칙, 이 플러스 공식에서 감독의 수를 1로 보고 생략을 할 수가 있다면, 자, 이 수식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밖에서부터 볼게요. 루트가 있죠? 맨 바깥에 루트가 있어요. 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시면 더하기가 있죠? 자, 썸이 있어요. 썸.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불확도지는 뭐가 있어요? 제곱승이 있죠? 스퀘어가 있죠? 스퀘어.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약자로 루트 썸 스퀘어 RSS로 기억하시면 절대 안 까먹어요. 이걸로 외우세요. 자, 근데 이렇게 감독예술을 1로 보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세 가지 밑에 조건을 다 만족하셔야 돼요. 이거 어디 책 잡아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불학도 강의만 한 게 지금 23년째, 22년째인데 계룡산 들어가서 터득한 진리예요. 이거 딱 맞아떨어져. 우리 실무에서는 다 맞아떨어져. 첫째, 불학도 요인끼리 단위가 같으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불확도 요인끼리 단위가 다른 것들은 감독에서 생략하고 이 루트섬 스퀘어를 합성 못합니다. 단위가 다른 것끼리는. 다 둘째, 독립사건이면 돼요. 독립사건이란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날,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식이 없거나 모델식에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경우는 이걸 쓰시면 돼요. 자, 이 세 개는 다 만족해야 돼요. 세 개 다 만족. 자, 아래 세 개 다 만족하는 경우는 이 수식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캡처 잘 해놓으셨으면 따져볼까요? 이거 한번 따져봅시다. 자, 불확도인 세 개가 있어요. UB 하나, UB 하나, UA 하나. 자, 첫째, 단위가 같으냐? 단위 다 질량 그람이죠? 단위 같네. 자, 두 번째, 독립사건이냐? 자, 첫 번째 교정선서는 교정계에서 나온 사건. 두 번째, 분해능을 저 장비 제조회사에서 쟤한테 부여한 고유의 재고유의 능력. 세 번째, 안정성 어디서 했어요? 우리 랩에서 내가 표준분당 얹어봤잖아요. 그쵸? 다른 날, 다른 장소에 일어난 독립사건 맞아요. 자, 셋째,
모대식이 없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대식이 없거나는 여러분들 뭐 장비로 분석하시는 경우에는 장비에다가 찍은 결과 나오면 거기다가 뭐 시료량 분해 뭐 정용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표준시험법들 보면 맨 뒤에 뭐가 나와요? 최종 계산식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모델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그냥 시료 금반지 의뢰 들어온 거 금반지 그냥 여기다가 얹으면 바로 무게가 나오잖아, 질량값이. 그러면은 이게 그냥 시험 결과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뭐 계산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경우를 모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온도계를 봤는데 온도계에 나온 결과 보고 그냥 온도 결과 알려주면 이건 모대식이 없는 경우죠. 그렇죠? 즉 여러분들 pH 미터라는 거 아시죠? 그럼 pH 미터는 우리 저기 병원 가면 요 귀에다 꽂고 이렇게 온도 측정하는 거. 자, 그런 경우도 그냥 딱 찍으면 바로 온도 나오잖아. 그게 그냥 시험 결과잖아. 이런 게 모델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니까 감독에서 일로 보고 생략하고 이렇게 합성해 버렸죠. 자,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거 푸피 플라스크에다 눈곱을 맞추는데 이거를 100ml짜리야, 100ml. 그러면 불확도인을 이거 초자 교정한 성적서가 있고 허용 오차가 있고 이 제조사에서 알려준. 그 다음에 이 실험실 온도 이건 뭐냐면 이 초자를 교정을 해야 하면 이거 20도씨에서 해주거든요. 내가 현재 실험실 온도는 24도다 그러면 4도씨 차이 나잖아요. 그 온도 차이. 그다음에 이 물의 부피 팽창 해수는 물이 1도씨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변하는 계수예요. 그러면은 요 100ml에다가 곱하기 4도씨 곱하기 물의 부피 팽창 계수 0.00001 곱하면 요게 나와요. 부피 변화 범위. 요거를 반범위를 보고 그냥 루트 3 나눈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자, 네 번째 개인 숙련도는 내가 요 100ml 눈곱 맞추는 건 내 아날로그 내 능력이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보는 거. 어떻게 하냐면 물 채우고 무게재 보고 물 채우고 무게재 보고 물 채우고 요걸 반복적으로 해봤을 때 소수 이하 넷째 짜리까지 질 수 있는 정밀한 저울로 재면은 내가 정밀도를 소수 이하 넷째 짜리까지 볼 수 있지만 여기 100에다가 맞추면 나 기껏해야 뭐 100.0mm나 100.00mm까지밖에 못 맞췄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게 측정해 보면 편차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직접 한 거니까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로 계산해서 A형 표준 브락도 구해요. 그럼 이 경우도 첫째, 부피로서 단위가 다 같고 둘째, 다 독립사건이고 셋째, 나 그냥 100ml에 대한 표시값에 대한 불합도 보는 건데 모대식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냥 감독계수 일로 보고 짬뽕을 한 거죠. 단, 이때 주의할 거는 뭐냐면 얘는 네 번째 개인 숙련도는 100ml에 맞춘 거를 무게를 쟀으니까 얘는 사실은 네 번째 건 이건 단위가 g이잖아요. 그쵸? 사실은 네 번째 건 단위가 g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부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저렇게 감도계수 1로 보고 하셔야 돼요. 하나 써놓을게요. 감도계수 생략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거 하나 좀 써주세요. 이거는 원래는 엄밀히 FM대로 얘기하면 부피로 전환한 다음에 감소계수를 생략하고 합성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예 물 1mm는 거의 물 1g 이거 해봐야 거의 왜냐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표준 편차가 결국은 중요한 거니까 뭐 그거 부피를 전환해서 해도 거의 표준 편차 차이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하고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자라나는 새싹 평가사들은 아예 그래도 원칙대로 하시죠. 이러면 뭐 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감독계수 1로 보고 생략한 경우. 자, 이 4번 전기전자 불확도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계수 갖고 해야 돼요. 나중에 패스. 자, 그럼 5번 한번 볼게요. 자, 고무의 쇼 경도 불확도 사례예요. 자, 얘는 뭐냐면 저도 역학 분야는 아니지만 이 정도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밑에 스테인레스 판때기 같은 게 있고 여기 보면 고무 절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걸 위에서 요 계측기 요거 동그란 눈금 있는 계측기가 누르는 거지. 그럼 여기 이제 까만색 고무가 말랑말랑하면 쑥 들어갈 테고 딱딱하면 누를 때 힘이 더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힘이 더 가해지면 요 초침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거를 이제 이 고무가 얼마나 딱딱하냐에 판단을 하는 경도 측정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측정하는 이제 경도 측정기다 이제 이건데, 자, 이거의 불확도 요인을 한번 따져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지. 경도 시험기에 교정 성적서, 이거 교정되니까 교정 성적서 불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경도 시험기에서 이제 눈꾸미기에 따른 불확도가 있고, 이건 뭐냐? 아까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능을 넣었잖아요. 얘는 눈금이 1단위로 그려져 있어. 그럼 1단위로 그리니까 이거를 어, 우리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분해능을 불확도로 넣은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반복 측정한 거에 따른 불확도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자, 우선 표준 불확도 계산할 때 여기서 알려준 교정 성적서에서 알려준 불확도 0.6을 2로 나누어서 반타작했고 표준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B형은 최소 눈금이 1이니까 최소 눈금 1 분해능을 위로 반 밑으로 반하면 0.5잖아. 2분의 1. 그러면 0.5 나누기 루트 3에서 0.189로 표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 측정을 5번 해봤더니 표준 편차 0.447 나오니까 표준 편차 0.447 나누기 루트 5에서 표준 불확도를 구했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짬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각각의 표준 불확도의 제곱승에서 더해서 즉 감독에서 없이 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죠? 자, 이 불확도인 세 개, 첫째, 단위가 경도로서 같고, 둘째, 이 불확도인 세 개 다 독립사건이죠. 셋째, 모델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냥 여기 보이는 게 그냥 측정 결과, 시험 결과니까. 그렇죠? 세 가지 조건 다 만족하니까 감독의 수 1로 보고 생략하고 루트썸 스퀘어를 써서 합성을 한 거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유도 따지는 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얘도 6번도 이제 그 감독의 수를 써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미생물 분야인데, 미생물은 이제 반복 시험한 것만 가지고 불확도를 산출을 해요. 이렇게 반복 시험한 게 이렇게 8개 결과가 뭐 균수 측정했더니 30만 개, 27만 개, 35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 반복 측정한 거를 로그 값 취해서 왜냐하면 미생물 생장곡선은 이렇게 이제 로그 값 지수 2의 n승배로 증식을 하니까 얘를 로그 값을 취해서 얘를 분석을 해야 이게 정규분포를 추정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미생물 시험 분야만은 독특하게 이 알려준 가이드 국제 표준에 의해서 A형 표준 불확도만 한다. 이렇게 이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표준 불확도 이제 합성하는 거를 제가 이제 4번, 6번 사례는 다시 이따가 이제 감독의 수 실습 문제 풀어보고 와서 다시 봐드리기로 하고, 자, 실습 문제를 같이 이제 풀어보실게요. 자, 그러면 실습 문제에서 우리가 몇 번을 먼저 보냐면 좀 전에 루트썸 스퀘어를 합성하는 거 먼저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실습 문제에서 6번 먼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왜 1번부터 5번을 건너뛰느냐면 이따가 오후에 이제 머리 지그지그 거리실 때쯤에서 머리 식힐 때 좀 풀게요. 1번부터 5번은. 자, 그래서 실습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습 6번. 자, 어떤 시험 기관에서 금메달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해요. 이 기관에서 보유 중인 화학적으로 틀렸다 그랬죠? 전자저울이라고 하시고 전자저울의 교정선서 불합도가 50g 이하에서 약 95% 신뢰 수준으로 0.1mg이라고 알려졌어요. 자, 이 시험 기관에서 금메달의 질량을 10회 측정했더니 평균값은 5.105g, 표준 편차는 0.07mg이었어요. 이때 이 전자저울 측정 금메달의 질량의 합성 표준 불확도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예요. 이 경우는 지금 잘 째려보면 불확도 요인이 교정 성적서 불확도가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내가 10회 측정한 반복 시험 표준 편차에 의한 불확도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자, 이거를 각각의 표준 불확도를 구해서 합성까지만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엑셀로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엑셀을 켜서 이제 온라인 강의는 불편하죠. 왜냐하면 한쪽 반은 여러분들이 지금 푸시는 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제 한쪽 반은 옆에다가 이렇게, 한쪽 반은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를 뭐 한쪽 구석에 하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해야 되니까,
온라인 강의 한 개니까 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뭐 어쩔 수 없죠. 여기 뭐 직접 와서 들으시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앞에 칠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북에 해보시면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좀 널리 이해하시고 실습 용지가 없으시다는 거는 엑셀 프로그램이 이게 안 되시는 그 지금 엑셀을 쓸 수가 없으신 분들은 계산기 두들겨서 한번 계산 같이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뭐 실습 용지는 따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분 UA가 아니라 UB 어떤 거였죠? 그 저기 뭐냐 요거가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까 네. 실습 문제 교재 뒤에 있는데요. 교재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실습 문제 교재 몇 페이지냐면 70 7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실습 6번 문제가 74페이지 있을 텐데요. 네. 교재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혹시 찾으셨어요? 저기 윤현 선생님 74페이지 없으세요? 잘렸나? 교재가 가면서? 찾으셨어요? 안경. 예. 질문 주신 윤영 선생, 예, 찾으셨네. 다행이시네요. 예. 아이고,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74페이지 알려주신 분들. 예. 예, 최고라고 또 누가 이렇게 딱 해주셨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습 6번이에요. 실습 6번. 그리고 아까 저기 위에서, UA가 아니고 UB라고 알려주신 분은 이제 그거 뭐냐면은, 저기가 틀렸을 거예요. 아까 사례 쪽에서 뭐가 하나 틀린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 뒤에 다 UB. 여기가 틀렸어요. 오른쪽이. 죄송해요. 요게 다 틀렸어요. 요게. UB인데, 여기가 오타가 났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이진영 선생님 요거 말씀하신 거죠? 이진영 선생님 주무세요. 네. 요거. 요거는 아까 사례 분석 문제. 그래서 요거 UB로 고쳐주시면 돼요. 요 UA가 아니라 UB예요. 요거.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왜 UA로 들어갔지? UB인데. 요거 틀렸어요. 그 밑에 거 다 틀렸어요. 요거. 네. 죄송합니다. 예, 이진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요 문제는 자, 우리 사례 분석 6번 문제, 저 실습 문제 6번. 요거 엑셀을 키시고 예. 자, 우리 엑셀은 이렇게 이제 키시면 세문서 키시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방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이거 우리가 셀이라고 하죠. 셀. 셀은 이제 그 세포라는 뜻도 있지만 뭐 구조, 방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각각의 셀을 우리가 각각 셀에다가 뭐 숫자, 문자, 뭐 수식, 함수 명령 뭐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을 찍을 때마다 이 셀의 주소가 나오죠.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 파란 거 보이시죠? 왼쪽 저기 1, 2, 3, 4, 5 요 위에 보시면 여기 1번 위에 보면 칸 하나 있는 거예요. A1 깜빡깜빡 보이죠? 예, 그거 셀 주소가 거기 나오죠. 아니면 여기 찍었다 그러면 여기 D하고 5가 진해지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요? D5 셀이라고 하죠. 자, 요거를 우리가 화면을 조금 이렇게 크게 보고 작게 보는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스크롤 바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어요. 컨트롤 마우스 스크롤 바. 자, 그럼 여기 A1 셀에다가 자, 이렇게 한번 저 이거 입력하기 전에 저는 이거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다. 그래서 여기 1, 2, 3, 4, 5, 6과 ABC 축이 가로축, 세로축이 만난 요 가운데 요게 꼭 눌러볼게요.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되죠. 자, 여기를 저는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위에 메뉴 중에 여기 위에 B 위에 보면 여기 가운데 맞춤을 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A1 셀 찍은 다음에 교정 성적서라고 한번 입력할게요. 교정 성적서. 이렇게 입력하실게요. 자, 그럼 얘가 약간 이제 넘어가면은 뭐 A하고 B 사이에 마우스를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좀 넓혀주죠. 너비를. A하고 B 사이를 이렇게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화살표 양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여기 꾹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끌고 가서 놓으시면 이렇게 마음대로 너비를 조정하실 수가 있죠. 자, 더블 클릭하면 여기 놓고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너비를 맞춰주고요. 자, 그러면 B1 셀은 찍으시고 여기다가 교정 성적서에서 알려준 확장 불확도라는 의미로 대문자 U를 치실게요. 이거 기울임체죠. 그 다음에 C1 셀에다가는 K값 포함인자 K를 소문자로 치시고 얘를 기울임체를 쓰실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 UK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표준화를 불확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남이 해놓은 자료니까 B형 표준 불확도를 입력할 건데, 자, 여기다 소문자 U 치고 대문자 B 친 다음에 이거를 엔터를 친 다음에 저걸 밑줄자 넣으려면 이렇게 앞뒤가 소문자 전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거 아주 속 터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알려드릴게요. 자, 소문자 U 치시고요. 대문자 B 치신 다음에 요 B만 선택을 하세요. B만 요 깜빡깜빡 하는 데에다가 요 라인 B 뒤에다가 마우스 놓고 꾹 눌러서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서도 되고 U하고 B 사이에다 마우스 클릭해 놓고 꾹 눌러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B만 선택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B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위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선택된 B 위에다 마우스 커서를 위에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자, 그럼 요런 이제 이제 메뉴가 뜨죠. 그럼 여기서 셀 서식을 누르세요. 셀 서식. 자, 셀 서식 눌러서 여기 아래 첨자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자, 밑으로 내려갔죠. 자, 요 다음에 아직 엔터 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U만 선택해요. U만 선택할 때도 U하고 B를 꾹 눌러서 왼쪽 가셔도 되고 U 앞에를 클릭해서 오른쪽 가셔도 돼요. 자, U만 선택해서 얘만 기울임체. 저기 글씨체 있는 거 여기 글씨체 있잖아. 왼쪽 위에 메뉴 중에 글씨체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여기 기울임체.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세요. 네, 들어갔죠. 우리 불확도 지침서에는 U, K, U 다 기울임체인데 요 미첨자는 직립체 쓰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고 자, A1 셀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꾹 이동하셔가지고 D 라인까지 선택하시고 밑으로 또 이동하세요. 이렇게 네 줄까지 이동하셔서 4, 46 선택하시고 저기 글씨체 메뉴 위에 밑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모든 테두리를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를 넣을게요. 자, 전자저울 교정수 불확도가 얼마래요? 여기죠. B2 셀 클릭하고 여기다 넣으시면 되죠. 0.1 하고 엔터 치세요. 자, 요게 단위가 뭐예요? 단위는 A2 셀에다 입력해 볼게요. 미리그램이래요. 미리그램. 자, 미리그램을 A2 셀에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교정 성적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K값 얼마라고요? 그냥 2. 네. 문제에서 안 주어졌지만 생활의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요거 두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가는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표준 불확도 K분의 U를 제가 하나만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거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나중에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제가 깔끔하게 넣어 드릴게요. 요거까지 뭐 따라 하지 마시고 자, UB는 K분의 U. 자, 요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 드려 볼게요. 이렇게 요 공식으로 표준화를 하란 얘기죠. 요걸로 표준화 하래요. 자, 표준화 해봅시다. 자, D2셀 클릭하시고요. 는 하세요. 자, 여기 제가 입력한 확장불확도 값 찍으시고, 자, 나누기 K값 2, 요거 찍으시면 되죠? 엔터 치실게요. 0.05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 셀 6개 범위 정하셔서 저는 노란색 표현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노란색. 너무 진하다. 좀 흐린 걸로 해볼게요. 예, 노란색. 그다음 얘는 제가 수식을 넣었잖아요. 수식 넣은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분 좀 해볼게요. B형 표준 불합도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K분의 1로 계산을 표준화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11시 20분인데 그냥 오전 시간이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연강하고 40분에 맞춰드리고 1시까지 점심시간 가져도 되죠? 혹시 어제처럼 아유 정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할게요. 예. 자, 시간 계산 그게 좀 점심시간 여유 있게 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UB를 다시 알려달라고 해주신 거는 요거 입력하는 거요. UB 입력하는 거. 자, 다시 할게요. 소문자 U, 대문자 B 치시고 예, B만 선택. 예, B 위에다가 마우스 놓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아래 첨자 확인. U만 선택해서 기울임체. 엔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 UA에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보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반복 측정은 10회 있대요. 자, A3셀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는 반복 측정해 볼게요. 반복 측정.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뭘 알려줬냐면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자, 소문자 S를 B3셀에다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기울임체죠. S 친 다음에 기울임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3셀은 N이라고 입력해 주실게요. 표본수. 그럼 요게 문제에서 얼마래요? 0.07이라고 알려줬고 표본수는 10회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요 표준 편차 단위가 얼마죠? 미리그램 여기다 쓸게요. 자, 미리그램 단위가 미리그램. 이렇게. 네. 그러면 얘도 문제에서 알려준 거니까 노란색인데 저 위에 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좀 조금 진한 노란색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는 남이 해놓은 자료죠. 남이 해놓은 거. 내가 직접 한 거죠. A형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A형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D3셀 클릭하시고 아까 UB 다시 알려달라시는 주승호 선생님 요거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소문자 U 치시고요. 대문자 A 치시고요. A만 선택. 요 위에다가 마우스 놓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아래 첨자 확인. U만 선택해서 기울임체.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라 했죠? A형 표준 불합도는 아까 루트 n분의 s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자, 루트 n분의 s 제가 하나 가져올게요. 루트 n분의 s가 여기 있네. 루트 n분의 s.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요거를 없애면 되죠. 요거 안 따라하셔도 돼요. 제가 넣어 드릴 거니까. 자, UA는 루트 n분의 s. 자, 요걸로 A형 표준 불합도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요걸로.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드려야 되니까 잘해드려야지. 네. 저의 오늘의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합격 꼭 다 하시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제일 미션도 물론 나중에 실무하실 때 활용하시겠지만 내일 시험에 다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자, 요 수식대로 계산 들어갑니다. D4셀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자, 표준 편차 S값 찍을게요. 0.07. 자, 찍고 나누기는 엑셀에서는 슬래시예요. 물음표 밑에 있어요. 네, 나누기. 자, 루트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함수 명령어를 쓸 건데요. SQ라고 써보세요. 이거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어요. 네, 소문자 치셔도 되고 대문자 치셔도 돼요. SQ 치면 SQ로 시작하는 함수 명령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거 위에 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함수 명령어가 나오죠. 이게 루트라는 함수 명령어예요. 자, 더블 클릭했더니 내가 다음 건 이제 여기 찍어야 되죠. n수 입력한 10 입력되어 있는 C4셀을 찍어야 되는데 마우스를 안 찍히잖아요. 지금 가려가지고. 방법 없다 치세요. 네. 방법이 있긴 한데 귀찮아. 그냥 치세요. 네. 더 귀찮아. 자,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어요. 소문자 치셔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C4 치시고 이렇게 가로 닫으실게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C4셀에 있는 값에 대한
루트 값을 계산하시오 해서 루트 12 계산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실게요.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숫자 2개 보일 때까지만 줄여볼게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표준 불확도를 구한 거를 여기 조금 색깔 다른 걸로 하고 빨간색 표기해 볼게요. 이렇게. 자, 혹시 이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함수식을 계산식을 여기다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셀 서식을 텍스트로 바꾸면 이 표시 형식에서 텍스트로 바꾸면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요 공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자, 얘는 요 공식이에요. 자, 요 공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조금 줄여서 입력할게요. 얘는 요 공식이죠. 이렇게. 자,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네, 마우스가 제가 평소에 쓰는 마우스가 아닌데다가 얘가 약간 좀 컴퓨터가 버벅거려서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워드를 헤매는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이제 이건 뭐죠? 표준화 작업이라고 했죠? 표준화가 된 거예요, 이제 표준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해야 되죠? 자, 여기다가, E1 셀에다가 클릭하시고, 자, 소문자 U 치실게요. 자, 소문자 U, 그 다음에 원래 이거 대문자 C를 미처럼 짜야 되는데, 얘가 좀 구분이 안 돼요. 요 UC는 좀 특이하게. 그래서 그냥 소문자 C 치실게요. 이거에 한해서는 그냥 소문자 C 치시고, 마찬가지로 C만 이렇게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아래 첨자 확인. U만 선택해서 기울임체. 이렇게 하시면 되죠. UC. 자, 그 다음에 UC 이제 입력하셨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E1, E2, E3, E4 셀 이렇게 셀을 범위 정해서 자, 모든 테두리 그려주실게요.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얘는 E2 셀을 클릭을 하셔서 꾹 누르신 상태에서 눌러서 마우스로 E2셀 꾹 눌러서 이동을 E3, E4까지 이렇게 범위 3개 지정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 병합할게요. 네. 그럼 셀 2개가 3개가 병합이 됐죠. E2셀, E3셀, E4셀이 이렇게 병합이 되면 이때 이 병합된 셀의 주소는 뭐죠? 가장 빠른 번호가 이 셀의 주소가 돼요. 여기 E2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넣을 수식은 어떻게 되죠? 아까 요 수식을 써도 되는지, 그렇죠? 자, 요 수식을 써도 되는지 따져보고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요 수식이 아니면 요 수식을 써야 되는 거죠. 요 수식을 써야 되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저 루트 썸 스퀘어를 써도 되는지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따져본다 했죠? 자, 얘를 써도 되느냐 아니면 얘를 써야 되냐 따져볼 때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네, 첫째, 단위가 같으냐.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사진 찍어 놓으시라 그랬잖아요. 요거. 자, 요거 제가 여기다 다시 그대로 카피를 해 드릴게요. 요거잖아요. 네, 요건 지울게요. 아이고. 자, 첫째, 불확도의 단위가 같냐. 자, 이거 단위다 뭐죠? 미리그램이잖아요. 네. 둘째, 독립사건이냐. 아니, 교정선수는 교정기관에서 해준 거고 반복 수정 우리 랩에서 내가 한 거잖아. 독립사건 맞죠? 이거 두 건 좋게 맞아요. 자, 셋째, 모델식이 없거나. 자, 모델식이 없는 경우는 그냥 계측기에서 측정한 게 바로 그냥 보여주는 게 표시값이 시험 결과 되는 거라 했죠? 이거 뭐죠? 질량값 재고 있잖아, 미리그램으로. 그러니까 그냥 모델식이 없는 경우 맞죠? 모델식 없음.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 개론산 들어가서 터득한 진리라고 해도 뭐 근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감독에서 할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자, 단위가 같고, 둘째, 독립사건 맞고, 셋째, 모대식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요거 쓰면 된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는 하시고, 이투세 클릭하고, 는 하시고. 자, 루트가 있죠? 바깥에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엑셀은. SQ 쳐보세요.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어요. SQ 치면 위에 있는 더블 클릭 SQRT. 자, 그 다음에 가려고 깜빡깜빡 걸리죠? 그러면은 요거 찍으세요. 첫 번째 표준브락터 0.05가 입력된 셀 D2셀 찍고 요거의 제곱승은 엑셀에서 이렇게 합니다. 웃는 표시하세요. 엑셀로 지수승을 얘기할 때는 숫자 6번 위에 웃는 표시 있어요. 숫자 6번 위에 웃는 표시 하시고 2 하면 이게 제곱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두 번째 표준브락터는 여기 있잖아요. D4셀인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또 넘어가서 이거 안 찍히네. 방법 없다 치세요. D4셀. 어딘 줄 아시잖아요. 여기 D4에 입력해놨으니까. 소문자리도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어요. D4 찍으시고 웃는 표시하고 2. 한 다음에 가로 닫으시면 되죠. 엔터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숫자 두 개 보일 때까지만 줄여줘 보실게요. 0.055. 자, 제가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자, 여기다가 복사를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요거는 루트 썸 스퀘어 요걸 쓴 거죠. 자, 요거는 요때 요거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요게 6번 문제였어요. 얘는 이제 아까 여기서 분해능만 뺀 거예요. 분해능. 아까 그 사례 분석에서 우리 아까 사례 분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교정 성적서 분해능 안정성이었잖아요. 지금 문제는 분해능은 뺀 거예요. 뭐 문제에서는 분해능까지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일단 뺀 거예요. 그래서 분해능 빼고 교정 성적서랑 반복 측정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해서 0.05하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합성까지 해본 거예요. 자, 여기 E1, E2셀을 제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파란색으로 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좀 입력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합성까지 직접 해보신 겁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뭐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거 있으세요? 뭐 이 정도는 껌값이시죠, 솔직히? 네. 아, 이건 뭐 이 정도는. 요 정도는 얼마든지 시험 문제 날 수 있죠. 표준불합도 두 개 각각 구하고 합성까지 해보세요. 라는 거는 이거 뭐 당연히 그래서 제가 실습 6번 먼저 풀어본 거예요. 자, 여기 시트명 위에다가 시트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까맣게 바뀌면서 이거를 우리가 시트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습 6이라고 바꿀게요. 실습 6. 실습 6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들 편하시게 뭐 실습 6하고 구분 좀 해놓으세요. 자, 혹시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질문사항이 없으시니까 여기까지 무난히 따라오신 걸로 알고 자, 그러면은 요 루트는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루트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sqrt 함수 명령을 쓰는 대신에 루트가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승. 루트는 무슨 숫자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저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승이 루트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웃는 표시하고 2분의 1을 넣으시면 되잖아.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볼까요? 해볼게요. 자, 표준편차 나누기 10 먼저 찍고 웃는 표시하고 가로 열고 1 나누기 2. 똑같이 나오죠. 0.02. 여기다 밑에다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뭐 2분의 1승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먼저 계산하면 되지. 0.5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제가 해볼까요? 는 하고 표준편차 나누기 루트 루트가 아니지. 요거 먼저 찍고 10 찍고 웃는 표시하고 0.5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얘 먼저 계산한 다음에 요거를 웃는 표시하고 0.5 이렇게 해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가로 열고 얘의 제곱승 더하기 얘의 제곱승 계산한 걸 더한 거를 전체 루트 씌운다. 똑같죠? 똑같이 나오죠. 0.05 그렇죠?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기능 하나 알려드리고 식사하러 가실게요. 여기 똑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E2셀 클릭하시고 자, E2셀 클릭하시고 저 위에 메뉴 중에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한번 보실게요. 수식. 자, 참조되는 요 위에 메뉴 중에 참조되는 셀 추적 한번 클릭해 보세요. 추적이 되죠? 한번 또 눌러보세요. 추적 똑똑똑똑 되죠? 예. 자, 요 기능은 내일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실무에서는 저거 합성할 때요. 불확도 요인을 한 열 몇 개, 20몇 개를 합성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여기에 입력된 셀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저거 빠진 거 있나 이렇게 추적을 할 때 이걸 수식을 보면서 수식 보고 저기 보고 이거 보고 저기 보고 이게 안 된다고요. 그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저거 빠졌네 바로 추적이 돼요. 요 기능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제가 복잡한 수식 같이 해보시고 그때 이거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전에 2시간 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1시에 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